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부터 이제 명제 첫 부분부터 천천히 할 테니까 명제는 국어하고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말조심, 말장난 치는 거 선생님들이 장난 잘 치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명제의 정의가 뭐냐? 명제는 집합이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죠.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은 집합이랑 명제가 비슷해요. 얘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대상이 주로 이제 원소의 역할로 나중에 바뀔 거고, 그럼 명제란 뭐냐? 명제는 참 거짓이 분명해야 됩니다. 명제는 자, t 자, 트루스 해가지고 참이고, 자, 펄스 해가지고 얘가 참, 얘가 거짓. 참인지 거짓인지가 분명한 식이나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집합하고 명제의 공통 부분이 뭐냐? 뭔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집합은 분명하지 않은 거는 아예 집합으로 처리를 안 하는데 명제는 자, 참인지 거짓인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얘랑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고 명칭을 붙이면서 조건은 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잠깐 봅시다. 자,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가 분명해야 되고, 자,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시오. 자, 소수는 홀수이다, 거짓이죠? 자, 발레가 딱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발레가 생겨요? 자, 발레가 이 하나 있죠? 2를 제외하게 되면 전부 다 자, 소수는 홀수인데 유일하게 2만 짝수인 소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명제예요. 단 거짓인 명제. 자, 삼각형, 자,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얘는 참인 명제죠. 자, 이 3번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명제하고 대비되는 개념인데, 조건이란 뭐냐?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자, x제곱이 1. 얘는 명제는 아니에요. 명제는 아니고, 왜 명제는 참 아니면 거짓이어야 돼. 즉, 이분법입니다. 이분법적이어서 얘 아니면 얘인데, 얘는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참이고, 자, 그 외의 것들, x가 1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거짓이죠. 그래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 명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조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미지수가 있어서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조건. 그러니까 조건은 미지수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여기 진리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진리집합이라는 게 뭐냐? 진리집합은 자, 이 경우 요 경우 x, 자, 이 조건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x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그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은 뭐가 돼? 마이너스 1, 자, 콤마 1 집합이기 때문에 두 개의 원소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자, 6의 양의 배수는 자, 3의 양의 배수이다. 이건 당연히 맞겠죠.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도 배웠지만 우리 큰 놈 작은 놈의 개념을 할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6의 배수는 6, 12, 자, 18 이런 것들이고 3의 배수는 3, 6, 9, 12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 놈이 작은 놈이 되고 요 놈이 큰 놈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작은 놈이니까 당연히 자 6, 12, 18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입니다. 그래서 명제는 1번하고 2번하고 4번이고 3번은 우리가 조건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 명제 혹은 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스몰 소문자로 P, Q, R, 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걸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집합이기 때문에 이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P, Q, R, S 그러니까 소문자냐 이렇게 소문자냐 대문자냐로 표현하는 게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조건이라고 나왔죠? 왜?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명지하고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자, 부정을 말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은 자, 이 명제를 만약에 소문자 자, P라는 명제, 즉 P라는 조건이라고 하게 되면 자, 부정은 물결 표시하고 얘를 낫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피입니다. 나피. 자, 나피는 자, x는 마이너스 7이고 얘도 부정을 해요. 5월 자, x는 5이다. 이게 부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사이값의 부정이죠. 자, 요 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q라고 하게 되면 낙q죠. 자, 낙q는 이게 자, 이렇게 마이너스 4, 6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부정은 날개값이 돼. 그래서 자, 부정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자, 요 놈을 포함해서 요렇게 요 6을 포함해서 이렇게. 그래서 부정은 뭐가 된다? 자,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고 5와 x는 6보다는 크거나 같다. 아니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요 놈은 요 부분하고 자, 요 두 개의 부분의 연립부등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4가 x 요 놈하고 and 자, x는 6 요게 이 뜻이야. 그러면 자, 요 놈을 부정하는 거죠? 자, 요 놈을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얘 부정하면 자, x는 자,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and 부정하면 5월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사이값의 표현이고 얘가 날개값의 표현이 돼서 얘네들은 서로 반대 관계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차피 자, 요 놈이나 답은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오죠. 얘 날개값이죠. 그래서 이제 부정은 무슨 값이 돼? 사이값이 되면서 얘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 놈의 부정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자, 또는의 부정은 and 그 다음에 얘의 부정은 x는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어보면은 따라서 뭐가 돼? 자, x라는 놈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날개값하고 사이값은 서로 부정의 관계. 그 다음에 동호가 안 들어가 있으면 부정은 동호가 들어가고 부동호 방향 바뀌고 자, 아니다의 부정은 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 그 다음에 and의 부정은 5월. 자, 그 다음 자, 이제 진리집합 구하라고 나와 있죠. 자, 진리집합이어서 자,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우리 진리집합은 대문자 P, Q, R, S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요 놈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느냐? P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자, 나 P죠? 자, P가 무슨 값이에요? 자, 그래서 자, P가 지금 사이값이니까 자, 요 놈은 날개값이 되어서 자, 어떻게 표현해? X는 1보다는 작거나 같고 5월 X는 4보다는 크다. 요 놈이 나피고 자, 진리집합은 이제 요 놈을 우리가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그러면 이제 P의 여집합은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자, X파 X가 1 5월 X는 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명지하고 집합이 연관관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놈 해보면 자, 나피니까 P의 여집합이 될 거고 또는 합집합 얘는 Q 그래서 P의 여집합하고 Q의 합집합을 구해라 이런 얘기. 위에서 P의 여집합 구해놨죠. 자, 이거 수직선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수직선으로 그려보면 자, P의 여집합은 어디가 나왔어? P의 여집합 일본에서 구해놨으니까 사이값, 날개값. 자, P의 여집합을 보니까 날개값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 1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크다가 P의 여집합이야. 그런 다음에 자, Q는 자, 3하고 5라는 역시 날개값이죠. 그런데 둘 다 뻥 뚫려 있겠지. 얘가 3이 되고
얘가 5가 되면서 역시 이렇게 날개값. 자, 요 둘의 합집합이니까,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어느 부분이 합집합이니까 둘을 합쳐야 되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되겠죠? 그래서, 자, 정답은 뭐가 돼? x는 3보다는 작고, 5r, x는 4보다는 크다. 이게 정답.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똑같이 그대로 가게 되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교여. 얘는 뭐가 돼? P, 차집합, Q. 자, 얘를 한번 자, 나타내 볼 테니까 잘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즉, P에서 Q를 뺀 차집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낼 거냐? 자, 일단 수직선을 그려보면, 자, P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놈이 P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요 부분 중 Q에 해당되는 부분을 뺄 거예요. 그런데 자, Q는 지금 어디냐? 3보다는 자, 작으니까 이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5보다는 크니까 이 부분이죠? 그러면 차집합이 의미하는 게 뭐냐? P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즉,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자, Q에 해당되는 부분. 자, Q에 해당되는 부분은 얘 아니면 얘인데, 얘는 뭐, 뺄 게 없죠? 그러니까 이쪽은 무시하고, 자, Q의 이 녹색 부분에서 Q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지, 요 부분. 요 부분에 관련된 얘를 뺄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녹색 부분만 남을 테니까, 자, 이 녹색 부분만 남을 테니까 정답은 뭐가 돼요? 자, 3보다는 크고, 자,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놈이, 자, P 차집합 Q에 해당되는 집합입니다. 자, 얘를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집합이, 이 차집합을 이 수직선상에서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요. 수직선에서 이해하는 게. 근데 어찌되었건, 이번 집합이나 명제는 이 수직선에 관련된 문제가 한 10점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근데 딱 한 번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 전반적으로 명제에 대해서 개념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명제의 의미, 그 다음에 명제, 지금 조건, 그 다음에 진리집합, 그 다음에 부정, 그 다음에 수직선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명제하고 집합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만 지금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명제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거짓을 판단하시오인데, 자, 이제 다 이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면. 얘도 이면. 자, 여기까지, 즉 3번까지는 자, 수직선 이용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냥 말 그대로 명제에 그냥 기본적인 용어 같은 것들이에요. 세 가지 배웠죠. 명제 배웠고, 조건 배웠고, 뭐 진리집합 배웠고. 물론 여기 부정도 배우긴 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명제, 이제 본격적으로 명제가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고, 자, 우리가 자, 명제 혹은 조건을 소문자 P, Q, R, S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 얘는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자, P 화살표 Q입니다. 자, 이제 얘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명제의 전부라고 보면 되고, 뒤에 가서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설명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도 않아.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지금 자, 이면에서 전부 다 동그라미를 쳐놨죠. 즉 이렇게 이면을 기준으로 끊겨서 한쪽이 P가 되고 뒤쪽이 Q가 되고 이면은 화살표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는 자 X가 3의 배수가 P고 X는 6의 배수가 Q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P이면 Q이다에 대한 자, 정확한 이해입니다. 자, PQRS 소문자로 명제 혹은 조건을 표현한다라는 거. 그러면 얘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고 해. 참이 되려면
우리 이거 하나만 작은 놈에서 큰 놈으로 가는 관계일 때만 참이 돼요. 요게 핵심이에요. 얘가 아니면 전부 다 거짓인 겁니다. 그래서 명제가 참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작은 놈하고 큰 놈의 관계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1번 한번 해볼까요? 자, P, 3의 배수입니다. 얘가 참이 되려면 요 놈이 작은 놈이 되고 요 놈이 큰 놈이 되면서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면 참, 이게 아니라면 얘는 거짓. 이렇게 딱 구별하면 돼. 자, 그러면 판단을 해볼까요? 자, P이면 자, Q이답니다. 자, 3의 양의 배수니까 3하고 6하고 9하고 12 이렇게 무수히 많이 나올 거고 6은 6, 12, 자, 18, 24 이렇게 나오니까 자, 얘가 큰 놈이고 얘가 작은 놈이죠. 그러면 이 관계가 자, 작은 놈에서 큰 놈으로 가는 관계가 성립을 안 하지? 그럼 얘는 무조건 거짓. 자, 2번도 마찬가지. 자, 요 놈. 자, 요 놈이 P에 해당이 되고 요 놈은 Q에 해당이 되는데 자, XY 는 실수입니다. 실수. 자, 근데 P는 1하고 2 딱 두 개밖에 없고 Q는 0하고 4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입니다. 실수는 무수히 많죠. 근데 1하고 2는 당연히 0하고 4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요 놈이 작은 놈이 되고 요 놈이 큰 놈의 관계가 성립이 됐죠? 그러니까 얘는 참. 그래서 자,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번하고 2번의 방법은 뭐다? 큰 놈, 작은 놈. 작은 놈에서 큰 놈. 화살표가 이렇게 갔을 때 작은 놈에서 큰 놈으로 가는 것만 무조건 참이고 그게 아니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자, 판단하라고 그랬죠. 그럼 판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했던 작은 놈에서 큰 놈으로 가는 관계. 얘는 무조건 참, 얘가 아니면 거짓.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발레를 찾아내는 겁니다. 발레는 말 그대로 박래가 아니고 발레. 자, 발레는 말 그대로 잘못된 예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오면 무조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발레를 찾아내는 게 이번 시험에서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얘가 마찬가지예요. XY가 무리수이면 자, 이면에서 이렇게 끊겼죠. 그러니까 얘는 자, 큰 놈, 작은 놈에서 이렇게 큰 놈으로 가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판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발레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래서 연습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XY가 무리수이면 자, 요 놈도 무리수여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발레가 자, X가 루트 2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입니다. 자,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X 더하기 Y는 0이죠. 근데 0은 무리수는 아니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라는 대표적인 발레가 되는 겁니다. 자, 발 하나 나왔죠? 얘는 그래서 거짓. 뭐 그럼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루트 3일 때랑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발레를 찾아내는 게 특히 이제 0이나 풀마 1이 되는 이런 것들에서 주로 발레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놔. 중요합니다. 자, 우리 참 거짓을 판단하시오.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 작은 놈, 큰 놈 관계인지. 이게 뒤에 나중에 가면 자, 뭐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으로 이제 확대가 됐죠? 그리고 이제 발레를 나타내는 거.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발레는 항상 차집합에서 존재합니다. 뒤에 가면 문제가 나올 테니까 얘도 이제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거짓 판단하는 것까지. 그래서 자, 요거를 배웠어요. P이며 Q이다에 대한 내용. 요게 사실상 명제의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바로 나오네. 자, 얘도 마찬가지. 자, 역시 별표를 쳐놓읍시다. 방금 했던 내용입니다. 자, P이며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래. 즉, 이 얘기는 뭐냐?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 거짓이란 얘기는 자, 우리 어떤 놈은 참이라고? 자, 작은 놈에서 자, P가 작은 놈이 되고 Q가
큰 놈이 되는 요 관계는 무조건 참인데 우리는 뭐를 보여야 돼요? 거짓임을 보여야 돼. 그럼 이 관계가 성립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작은 놈에서 큰 놈의 관계가 되면 무조건 참이 돼. 그러니까 이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짓이어야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 작은 놈, 큰 놈 관계가 성립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P가 만약에 이렇게 있고 자, Q가 만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P이면 Q이다는 무조건 참이죠? 왜? 작은 놈, 큰 놈의 관계니까. 그럼 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P가 Q 안에 다 포함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안 된다라는 뜻. 그러니까 P가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P가 Q 안에 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자, 작은 놈, 큰 놈 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왜 작은 놈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요 부분에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발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알아놔. 발레는 항상 어디에서 존재한다? 항상 이 부분이 어디예요? P 빼기 Q죠? 차집합이니까 발레는 항상 차집합의 존재. 그래서 예를 들어서 P가 자 1, 2, 4, 1, 2, 3, 4입니다. 4가 되고 예를 들어서 Q는 자 4의 약수예요. 8의 약수라고 해볼까? 8의 약수입니다. 8의 약수면 자 요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P가 1, 2, 3, 4이면 자 Q는 8의 약수이다. 얘는 거짓이죠. 왜? 자 8의 약수가 1, 2, 4, 8에 있어서 자 Q란 놈이 요렇게 있는데 자 조금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4를 빼볼게요. P가 1, 2, 3으로 합시다. 이렇게 있으면 자 1, 2, 3이니까 1, 2는 Q 안에 들어가는데 자 P가 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는 1, 2가 들어가겠죠. 여기에 4, 8이 들어갈 거고 근데 여기에 3이 있잖아.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 3 때문에 P가 작은 놈, Q는 큰 놈의 관계가 성립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이 발레가 되는 거야. 이 3 때문에 P이면 Q이다. 요 명제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알아나 여기 보면 여기는 아니네. 발레는 항상 어디에서 존재한다?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차집합에서. 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 P이면 뭐 Q이다. 또는 Q이면 나 P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야 돼. 거짓임을 보일 거면 자 거짓임을 보이는 부분은 자 항상 어디에서 존재한다? 차집합에서. 그러면 P의 여집합에서 이 경우에 요 경우에 발레는 어디서 존재하는 거예요? 왼쪽 P의 여집합에서 오른쪽 Q를 뺀 부분. 그럼 이 경우의 발레는 요 경우의 발레는 Q에서 P의 여집합을 뺀 부분. 이런 차집합에서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외워도 돼. 자, 8번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판단하는 건데 항상 참이래. 그럼 어떤 관계? 작은 놈에서 큰 놈 다 얘기야. 그리고 이게 안 되는 발레는 차집합에서 존재. 그러면 자 R하고 나피를 보게 되면 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바로 배우겠지만 우리가 명제를 할 수 있는 건 작은 놈, 큰 놈의 관계가 성립하는 건 Q하고 R밖에 없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자 R이면 자 소문자로 나타내야죠. R이면 Q이다는 참입니다. 왜? 작은 놈, 큰 놈의 관계니까. 자 그런데 P이면 Q이다는 당연히 거짓이죠. 왜? 포함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자 이쪽 부분 요놈 때문에 차집합 때문에 당연히 성립을 안 하겠죠. 그런데 자 R이면 자 P의 여집합 쉽게 말하면 나피 얘도 참입니다. 왜? R이 자 R이 지금 이 부분이죠. 자 R은 이 부분인데 P의 여집합은 어느 부분이에요? P를 제외한 여집합이니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R이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이 낫이 붙는다는 얘기는 집합으로 따지면 P의 여집합이랑 R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면 얘가 작은 놈, 얘가 큰 놈이 되니까 당연히 얘는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의 관계, 즉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자, 큰 놈, 작은 놈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문제풀이를 해보면 간단해. 자, R이면 나 P이다. R하고 나 P 방금 했죠. P의 여집합이 자, R을 포함하는 게 맞죠? 맞으니까 얘는 참. 자, 마찬가지 R의 여집합이 P를 또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가 작은 놈에서 큰 놈의 관계 혹은 P하고 R의 여집합의 포함관계 얘도 맞죠? 자, R이면 Q이다. 맞죠?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우면 알겠지만 자, 이게 뭐예요? 3번하고 4번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얘네가 대우 관계죠? 그래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이 일치합니다. 참 거짓이 똑같아. 그래서 얘가 참이면 대우도 당연히 참이 됩니다. 대우는 뭐예요? 둘이 바꾼 다음에 부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르쳐 줄게. 대우란 자, 둘이 바꾼 다음에 부정하는 것이니까 얘 대우는 Q하고 R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각각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되면 얘는 대우가 되고 얘가 참이면 얘도 당연히 참이 되니까 3번하고 4번은 똑같아. 그 다음에 자, R하고 자, Q의 여집합, R하고 Q의 여집합은 서로서 관계죠? 서로서 관계는 작은 놈, 큰 놈 관계가 아니니까 5번이 정답 이렇게 된다는 얘기. 자, 다 그런 관계예요. 자, 마찬가지 참이래. 참이란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 놈이 자, 요 놈이 작은 놈이 되고 요 놈이 큰 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P의 여집합이 Q의 자, P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P의 여집합이라고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서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자, 요 놈이 P의 여집합이죠. 이 부분이 그럼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부분이 바로 P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P 여집합이라고 그래서 뭐 그냥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P 여집합이 이 부분이면 자, 여기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P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우리 P하고 Q는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큰 놈, 작은 놈의 관계가 될 수 없고 자, P하고 Q의 교집합은 어느 부분이 생겨요? 이 도너츠 부분이 생기겠죠? 도너츠 부분이 P하고 Q의 교집합이니까 얘도 틀렸고 그 다음에 자, 4번이 맞죠? 왜? 자, 직접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P는 이 부분 자, 그런데 Q는 자, 이 여집합 P의 여집합에 해당되는 걸 포함하니까 이 부분을 다 색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이 합치니까 전체 집합 맞고 뭐 P하고 Q가 같다는 틀릴 거고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알면 되니까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 사실상 집합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직선 문제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방법은 똑같아. 얘가 참이래. 뭘 의미하는 거예요? P가 작은 놈이고 안쪽에 있어야 되고 Q가 큰 놈 관계. 그래서 자, 2번으로 한번 해봅시다. 뭐 1번은 좀 쉬운 거니까. 뭐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은데 2번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자, 마찬가지. 자, P의 여집합이랑 Q의 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문제가 바뀌죠. 그러면 집합 문제입니다. 자, P가 날개값이에요. 그럼 Q는 무슨 값이 돼야 돼? 사이값이 돼야 되니까 자, P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해 보면 자, 마이너스 3 들어가겠죠? 등호가 부정이니까 그럼 3은 안 들어갈 테니까 얘가 마3이 되고 얘가 3이 되면서 요 놈이 Q의 여집합이야. 자, 그 다음에 Q는 요 놈이죠? 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면 자, 잠깐만. P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요 놈이, 자, 나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자, 이게 나P죠.
근데 Q는 마이너스 1이래.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색칠이 안 되고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잠깐만 문제. 자, 요 놈이 참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A 플러스 U P의 여집합이라. 그래서 이 문제가 잠깐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거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건데 얘는 문제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네. 그래서 1번으로 다시 해보면 뭐 얘는 쉬우니까 자 P가 작은 놈이 되니까 얘로 그냥 다시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이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 놈이 A 플러스 1 그래서 요 부분이 작은 부분이 돼야 돼. 즉 안쪽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하고 4가 되는데 다 이 동호가 들어가 있죠. 그럼 Q가 큰 놈이 돼야 되니까 Q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4가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서 요렇게 되는 게 Q죠. 그럼 뻔하잖아. 자 마이너스 2A는 자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상관없죠. 여기가 색칠이 되어져 있으니까 얘 작은 놈의 마이너스 2가 뻥 뚫려 있다는 얘기는 얘가 안 들어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되고 그 다음에 AND입니다.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자 당연히 같은 원리에 의해서 요 놈이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두 개를 연립하면은 자 여기서는 A는 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고 여기서는 자 3보다는 어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자 A라는 놈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정답. 자 얘는 문제를 좀 확인하고 자 다시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사항입니다.